당신의 잃어버린 영광을 찾아야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아 변호사입니다.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 변호사님 무엇을 준비해서 가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성범죄 피해 발생 후 변호사 상담을 오실 때 준비사항을 간단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타임라인으로 작성해서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장소 등을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왜곡되거나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있었던 사실관계를 있었던 그대로 메모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와의 만남의 경위,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이후의 상황 등을 순차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자리도 여러 번 갔다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순서대로 시간과 장소, 당시 대화나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종이나 음주량도 잘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장소 이동에 따른 시간 변화 등은 결제한 내역이나 음식점, 술집 등의 CCTV 등의 확인 요청을 통해서 확보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전후 가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이 있다면 잘 정리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해자께서 피해 내용을 주장하거나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내용이 있다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간혹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를 텍스트 파일로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텍스트 파일은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화면 자체를 그대로 캡처해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야 하고 대화가 연속성 있게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선 캡처 화면의 제일 하단의 대화가 다음 캡처 화면의 제일 상단의 대화로 다시 캡처되도록 대화 내용이 연결되도록 캡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인해 오시거나 목격자의 진술서도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목격자가 없는 경우라면 간접 증거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인이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울거나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나 대화 내용이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는 것도 유리합니다. 작성 방법을 잘 모르시면 상담 후에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해바라기 센터나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상담받은 이력이 있다면 진단서나 상담 확인서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가해자의 개인정보는 최대한 자세히 아시는 대로 파악해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들께서 상담 오실 때 준비할 사항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만일 시간이 부족하다면 우선 상담을 받으신 후에 구체적인 자료 정리 방법이나 유리한 증거 확보 방법을 파악하신 후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움이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